바꾸는 협력, 미래를 밝히는 혁신,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하는 산학협력 엑스포. 안녕하세요. 2021 산학협력 엑스포 창업관 콘텐츠를 맡은 아나운서 고아림입니다. 네, 이번 산학협력 엑스포에서는 산학협력 정책 및 우수 성과를 정책, 산학교육, 취창업 및 기술사업화, 기업 참여 등 6개의 테마관으로 운영하는데요. 각각의 테마관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공개 강연과 토론회가 실시간 중계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찾아주신 창업관에서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창업에 관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창업에 대한 꿀팁을 전수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닥의 임진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굿닥, 저도 사실 이용하는 어플인데 병원 관련 어플 맞죠? 맞습니다. 저희 앱은 좋을굿 의사닥 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네. 병원을 찾고 예약하고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실 저도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다. 엄마가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병원에 대한 정보가 되게 필요한데 어디가 가장 가까운지 또 어디가 평점이 좋은지 주차가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상세한 병원 정보 그리고 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병원 리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걸 네. 통해서 좋은 병원을 찾고 네. 또 빠르게 예약하고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게 그렇게 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어플로 다 가능하지만 병원을 예약한다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어떤 계기로 얻게 되셨나요? 네, 사실 저희 어머니가 네.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뭐 이런 병원도 가보고 저런 병원도 가보고 또 때로는 좀 잘못된 치료를 받아서 통증 치료인데 막 돈만 너무 많이 내고 고생을 하신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을 좀 더 다른 분야들처럼 네. 편리하게 검색하고 판단하고 예약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 이제 앱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사실 취업을 먼저 하시고 좋은 네. 회사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신 건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카카오의 전신인 네. 주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네. 한 8년 반 정도 이제 근무를 네. 했었고요. 제가 거기서 뭐 검색 서비스 기획도 하고 또 광고 플랫폼 업무도 하고 네. 비즈니스 전략 기획 업무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이제 이 큰 회사에서 상당히 좋은 동료들과 좋은 경험을 하는 것도 되게 큰 밸류가 있지만 네. 그와 더불어서 이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생각한 가정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를 함께 크게 만들어 나가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고요. 네. 그런 와중에 저희가 2011년에 네. 페이스북의 창업을 다룬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를 보고 네. 그 다음 날로 맥북 에어를 한 대 사서 네. 이제 같이 창업하는 친구와 함께 스타벅스에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네. 이제 이 창업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취업과 창업 둘 다 경험을 해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비슷한 기간이신데 예. 굳이 비교하자면 창업의 매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창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내가 가진 정의와 내가 가진 가정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제품을 던지고 네.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행복감이 이미 잘 되고 있는 회사에서 그걸 던지고 증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제 즐거움이 있고요. 비교가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람이 성장하는 속도나 실행하는 속도 자체가 네. 회사에 다닐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네.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창업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MBA 다니는 기간만큼 아마 이 창업을 1년 네. 하게 되면 MBA 다닌 것만큼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사람이 배우는 게 많은 게 전 이 창업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배우는 점이 많다는 게 많은 굴곡,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렇게 배우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 업앤다운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다운의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상당히 많은 이제 경험들을 겪었고 네. 저희가 이제 2011년에 창업을 하고 생각보다 잘 펀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네. 2012년 초에 이제 패스트트랙 아시아에서 주최하는 CEO 프로그램이라는 오디션에 이제 당첨이 돼서 네. 투자를 받았고 근데 또 1년 뒤에 이제 이 투자 자금이 1차 소진된 이후에 좀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서 또 이제 거의 전 직원을 이제 다 헤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네. 도래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또
그래도 감사하게도 인수가 돼서 아, 네. M&A가 됐다가 또 이제 그 속에서 잘 해서 사업부로 이제 상장도 코스닥 상장도 이루게 되고 네. 또 코스닥 상장된 이후에 저희가 또 다시 분리돼서 재창업이 되고 뭐 이제 이런 상당히 여러 과정들을 와. 겪으면서 네. 지난 한 10년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진짜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거의 네. 뭐 이태원 클래스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또 정말 이거는 보람차다, 기쁘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네, 업에 있어서 이제 기쁜 경험들은 상당히 여러 번 있는데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그 페스트랙 아시아가 주최한 CEO 프로그램에 네. 7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선정이 됐던 것도 네. 업의 즐거움이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앱을 이제 출시해서 고객의 반응들이 상당히 좋고 또 이 10년간 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살아남은 앱으로서 계속 갔던 그쵸. 그 경험 자체가 상당히 개인에게는 의미가 있었고 특히 이제 작년에 저희가 공적 마스크 검색 기능인 마스크 스캐너라는 기능을 내서 네. 그때 작년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쵸. 당시에 일주일 만에 300만 다운로드가 나오고 네. 하루에 이용자 수가 130만에 이제 달할 정도로 어. 대단히 큰 반응을 보이면서 네. 저희가 이제 집에 가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즐거움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치를 잘 실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 하시는 창업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이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전에 이런 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팁이 있을까요? 예.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제일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무언가를 이제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네. 그것이 과연 정말 사는 사람이 있는지 혹은 쓰는 사람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쵸. 그걸 이제 그 창업 용어로 Product Market Fit이라고 하거든요. PMF라고 불리는데 네. 이 PMF라는 걸 검증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아주 단순한 형태로라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일례로 저희는 아니지만 네. 지금 코스닥 상장을 한 원티드라는 회사가 있죠. 네. 원티드라는 회사가 제일 처음에 이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구글 닥스를 가지고 네. 만들었어요. 구글 닥스의 설문을 베이스로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네. 그걸 연계하면서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결국은 그 회사가 커서 저렇게 시총 4천억이 넘는 상장사로 성장했던 사례가 있고 이러한 사례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작은 어떤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PMF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거 그것을 저는 모든 창업자분들에게 가장 권장드리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팁인 것 같은데 네. 사실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창업을 10년 동안 하셨는데 네. 이렇게 창업하기 전에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아니면 네.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네. 있을까요? 저는 뭐 아까도 업앤다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창업 자체가 업앤다운의 연속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쵸. 뭐 신문 기사상으로는 얼마를 투자받았다, 뭐 얼마가 기업 가치가 됐다 하는 네. 그 대표님들도 계속 그 다음의 성장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압박받고 또 계속해서 그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그래서 잠깐의 업은 있을 수 있어도 끊임없이 다운업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아주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뭐 잘 된다고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 것도 없는 거고 네. 너무 안 된다고 또 역시 그 안 되는 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 없이 둘 다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업앤다운을 가지고 보통 회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네. 한번 올라갔다가 정체가 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정체가 왔다가 이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실험 같은 것들은 빠르게 해야 되지만 네. 사업의 흐름 자체는 업앤다운이 수없이 누적돼서 어떻게 보면 적분의 형태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10년 하시면 상당히 유의미한 이제 결과에 네. 도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음가짐이 경지에 오르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초연하게 되셨나요? 뭐 노력도 있을 거고 뭐 실제로 이런 재난 상황에 이제 닥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만 갖고 있던 것들이 많이 현실화가 돼요.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얘기들과 이제 네. 실제로 겪는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조직 문화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성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제품에 대한 것도 있고 한데 네. 그런 것들 겪고 이제 그 겪게 되면서
인사에 대한 거든 제품에 대한 거든 전략에 대한 거든 혹은 펀딩과 같은 뭐 재무적인 부분이 네. 뭐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겪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왕이면 그래서 뭔가 너무 계획을 많이 하지 말고 빠르게 한번 이 시장에 내 몸을 던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거절을 당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특히나 또 상당수의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네. 텐데 그럴수록 더 실패에 취약한 게 있습니다. 아, 맞아요. 내가 틀릴 수 없어. 그럴 네. 리 없어. 뭐 인지적 부조화라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빨리빨리 겪으면서 아, 세상이 원래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맷집을 키우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럼 업다운 중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지금 확실하게 업에 이제 아, 요즘은 이제 다다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네. 전국 병원에서 이제 그 접수를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 접수 태블릿을 보급을 하고 있고 네. 그것이 한 5천 군데 병원에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들이 빨리 계속 보급이 되고 있고 네. 그것들이 바로 또 모바일 사용성으로 이어지면서 유저들이 빨리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확실하게 이제 업의 단계로 오른 것 같고 네. 또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이 비대면이라는 생활 양식이 좀 더 대중화되면서 네. 이 병원 분야에도 그리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도 더더욱 이제 이러한 행태들이 이제 더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확실한 업의 흐름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예약 서비스 이용해 봤거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약간 그 은행도 요즘엔 사실 비대면 업무가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네. 느낌으로 훨씬 더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네.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대표님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장을 하고 사업부 형태로 있다가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스타트업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중고신인 같은 스타트업인데 이번에야말로 저희의 이 노력들을 극대화해서 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유니콘 기업에 이제 반열에 드는 게 목표고 한국을 넘어서서 네. 아시아 전체의 헬스케어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네. 구글 같은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네.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부를 들으니까 저까지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이렇게 창업하신 지 10년이 되셨는데 네. 재밌는 일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재밌는 일화라고 한다면 네. 그때 당시에 사실 저는 이제 인수 이후에 모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긴 했었는데 이제 굿닥이 이제 저와 지금 공동 대표를 하고 계시는 분이 경영을 하던 이제 시절에 상당히 좀 특이한 마케팅으로 많이 주목을 좀 받았었어요. 뭐 네. 보양식 통영 선거대회를 해서 뭐 닭하고 오리하고 막 네. 그 아, 포스터 누가 만들어가지고 보양식 통영을 뽑는다든가 뭐 이런 것도 했었고 네. UMF를 그때 이제 같이 의료 부스로 참여를 하게 돼서 UMF에 네. 오신 많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굿닥이 만든 손가락 부채를 막 엄청나게 흔드시면서 이렇게 네. UMF를 즐기시는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그 당시에는 저는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인볼브가 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이 회사를 만들면 상당히 재미있는 이제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네. 재미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비스가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대학생분들이 또 네. 많으신데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사실 대학교에서 인싸가 아니었어요. 아싸에 가까웠고 네. 제가 2001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2003년도에 이제 그 산업기능요원으로 처음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네. 그래서 2학년까지 다니고 휴학을 하고 이제 하게 됐는데 2001년 2년에 제가 문과대인데 네. 이제 이 개발자로 전향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도 배우고 뭐 저희 과반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네. DB 자격증도 따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사실 이제 문과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닌데 그쵸. 이제 그랬었고 또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고등학교 때부터 PC 통신을 되게 열심히 많이 하고 그래서 일찍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환경이나 뭐 정보 서비스나 이런 것들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 재밌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 학교가 원하는 인재는 좀 아니었을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제가
교양 과목 같은 거 씹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됐었는데 이 내가 가고자 하는 창업의 길과는 좀 그래도 연관성이 있는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네. 회사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향하는 분야의 회사를 들어갔고 그 경험이 이제 자양분이 돼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지금 대학생이고 창업을 고민하고 그게 어떤 주제건 간에 네. 그게 주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준비해 보면서 미리미리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벼운 형태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처음 창업을 했던 거는 되게 뜬금없지만 티셔츠였어요. 그래서 네. 디자인 티셔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열망 하나로 제가 당시에 여러 이제 브랜드들의 특성들을 막 참고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약간 네. 중이병스러운 그런 메시지들을 담아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한 3시즌 정도 찍었었는데 네. 되게 실패를 많이 겪었었어요. 생각만큼 잘 안 팔리기도 하고 마케팅이 어렵기도 하고 막 땡처리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찍 겪었던 것들이 오히려 되게 좋지 않았나. 그래서 학창 시절에 지금 또 가뜩이나 비대면 환경에서 이제 캠퍼스에도 못 나가고 여러 가지 그렇죠.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을 너무 유예하지 말고 그냥 미리 한번 어떻게 보면 데모처럼 뛰어드는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학창 시절 때 조금 겪어볼 수 있는 게 좀 링크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겪어보고 계시거든요. 네. 링크 사업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링크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면서 특히 이제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아주대 사례가 대단히 네.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창업 동아리도 지원을 하고 창업 네. 공간도 지원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내가 대학교 때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되게 좋지 않았을까. 물론 그쵸. 있었는데도 제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창업에 대해서 초기에 어떤 뭐 공간을 지원받는다든가 자금을 지원받는다든가 혹은 창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육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구조화되고 또 이 링크 사업단이 네. 상당히 많은 학교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상당히 고품질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속에서 미리미리 이제 공부를 해본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스탠포드에 이제 이런 비슷한 그 창업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알 법한 실리콘밸리의 유니콘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 창업 교육을 받고 내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고 이런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꼭 한번 네. 지원해 보시고 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뭐 외롭고 힘들지만 이렇게 창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창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창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만드는 일이죠. 창업이죠. 네. 그래서 이게 비단 그 뭐 회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만드는 그 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게 네.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만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티셔츠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반려동물을 위한 장난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걸 만들고 싶은 마음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귀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창업 외에 그거 되게 힘든 거 아니야? 외롭고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네. 한다면 상당수의 창업자들은 그냥 이걸 너무 만들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무병처럼 이거를 그냥 해야 풀리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끌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저희가 이 모바일 오토 서비스 네. 병원과 환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환자의 현재 상태 정보를 더 원활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예를 들면 뭐 IoT 그런 혈당계나 혈압계들을 연동해서 그것들을 의사에게 원활하게 전달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이런 것들 만들어주고 싶고 만들어서 좀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창업 어떤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네. 스스로 그걸 그냥 무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길로 그냥 쭉 오시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 네. 그게 어떤 우리가 뭔가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력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보면은 지금 테슬라도 만들고 네. 뭐 스페이스X도 만들고 네. 뭐 그 보링 컴퍼니라고 뭐 튜브 다니는 회사도 만들잖아요. 네.
그게 그분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이 창조의 무병에 걸린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무병은 참 부러운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그런 창조의 그런 열병이 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창업에 관한 팁뿐만 아니라 사실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좀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임진석 대표님의 진심 어린 얘기를 통해서 많은 그런 창조물이 탄생하고 또 네,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협력, 미래를 밝히는 혁신,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하는 산학협력 엑스포. 다음으로 모실 분은 방금 전 이야기를 나눴던 국닥 대표님과는 또 다른 분야의 창업가를 모셨는데요. 이번은 기술 분야 창업 분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레티널의 대표 김재혁입니다. 네, 오늘 물건을 가져오셨는데 아, 네, 너무 간단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가져와 봤는데요. 네, 저희는 그 증강현실 글래스에 들어가는 네. 렌즈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스마트 글래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네.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안경을 쓰면 이제 눈앞에 가상화면이 펼쳐지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꿈꾸던 그런 것들인데 보기에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네요. 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통 안경과 굉장히 다르게 생겼거든요. 한번 직접 해보고 싶긴 한데 네. 근데 사실 예전에 구글 글래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구글 글래스가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다라는 많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사실은 시장에서 그렇게 널리 퍼지지 못한 이유가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는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써본 사람들은 화면이 너무 작다 그리고 너무 생긴 게 조금 안경하고 많이 다르다 네. 뭐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고 뭐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이제 생태계도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이제 저희와 같은 기술들을 이제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안경 같고 그리고 잘 보이고 활용성도 높고 가격도 이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제 글래스들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조사를 좀 해봤는데 광학계라는 게 있던데 그게 네.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네. 광학계가 사실 이 시장에서 병목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스마트폰은 이미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좀 써왔잖아요. 네. 그러면 스마트폰하고 스마트 글래스랑 그럼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스마트 글래스는 이 렌즈를 통해서 굉장히 작은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큰 화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여기서 썼던 기술들이 여기에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게 또 아무래도 작은 곳 안에 또 큰 화면을 넣어줘야 되고 뭐 잘 보이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네. 해결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어떤 하나가 기준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게 이제 이 시장에서는 광학계에 관련된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신 건데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광학계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하드웨어 스타트업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렌즈를 깎아요. 렌즈를 깎고 그다음에 뭐 만들고 사출하고 접착하고 뭐 이런 일들을 실제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어떻게 보면 스마트 글래스가 상용화되지 못했는데 네. 이제는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또는 저희의 고객사들이 상용화에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을 넘어서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네네. 굉장히 영리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투자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쵸? 네, 저희가 되게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누적으로 한 148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네. 그 투자도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둘이서 동시에 투자하는 회사가 거의 없는데 뭐 거기서 네. 같이 투자해 주시기도 했고 뭐 은행권 그리고 VC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좀 여러 가지로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하드웨어를 하다 보니까 분명 어려운 지점들도 많고 그리고 돈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장비나 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네. 또 그만큼 미래가 그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매력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저랑 친구랑 처음 시작할 때 이걸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이 하는 건데 너네가 어떻게 해? 막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면서 좀 어려운 시절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든다는 자체가 초기에 비용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음. 네. 저희가 겪었던 제일 큰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희는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막 이만큼씩 보여드리고 네. 싶었는데, 그리고 또는 저희는 이 정도면 이제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음. 문제는 사람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게 필요했던 거죠. 음. 그러면 좀 더 나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 드는데, 네. 문제는 이 돈을 구하려면 또 좋은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굴레 안에 갇혀가지고 더 하고 싶은데 아직 수준은 막 집에서 유리 깨고 막 이러고 만들고 있고, 근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렌즈 정도는 나와야 내가 이렇게 뭐 좀 써봐야 알 수 있지 그쵸. 않나라는 이런 딜레마에 이제 한참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딜레마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어 이게 정말 좀 여러 가지 운도 좋았고 타이밍도 음. 좋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참 나름대로 지나고 보니 전략을 잘 생각했나라고 생각도 아 드는데요. 네. 가장 컸던 거는 정말 도움을 많이 요청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와 친구 둘은 사실 이제 저는 아직 대학교 재학 중이었고 친구는 대학교를 이제 막 졸업을 한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에 가잖아요. 공장에 가면 저희가 이런 것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잘 만드시잖아요. 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몇 개 만들 건데, 그래서 몇 개나 팔 건데, 음. 매출은 그러면 내년에 얼마 나올 건데, 막 이런 걸 물어보시면 사실 1도 모르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안 통하고, 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했을 때, 그래서 네. 도움을 아까 요청했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교수님들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아. 저희가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이렇게 물어보고, 뭐 또 친구의 부모님들 막 이런 분들도 뭐 어디서 공장하신다 막 이런 소문이 아 있으면 네. 친구한테 혹시 부모님 좀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만난다거나, 어. 아니면 또 그런 교수님의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막 네.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면, 음. 내가 잘 이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냥 그냥 만나봐 한번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두씩 이렇게 어. 연락처를 주시고, 뭐 그런 것들을 주셔서 그런 것들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좀 열심히 따라갔었고, 음. 또 하나 이제 크게 했던 게 네. 저희가 경진대회 같은 걸 좀 많이 나갔어요. 네. 저희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런 걸 만들 수가 음.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어, 그 주최 측에서 이쪽 팀이랑 이쪽 팀이랑 엮이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사실 학력이 되게 부족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아. 대학교 이제 나올까 말까 막 이랬는데, 음. 거기는 이제 또 전문가 막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이 막 이만큼씩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딜레마를 피할 수가 있었던 또 큰 계기가 됐었습니다. 사람으로 극복을 하셨네요. 네. 이게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네. 사업이란 것, 뭐 기술이란 것, 뭐 음. 서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사람이 사고 사람이 느끼고 음.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라서 정말 좋은 분들을 잘 적기에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굉장히 어린 나이에 좋은 분을 만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학창 시절에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제 아이디어보다는 이제 저희 네. 기술이사의 아이디어지만, 네. 이제 마치 제 얘기처럼 이제 좀 드리자면, 네.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미래를 볼 거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그런 걸 막 블로그에 올리고, 음. 앞으로 미래의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바깥에 올리는 게 아니라 네.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될 거다라고 어. 꿈을 꿨었고, 그 꿈을 이제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여러 가지를 했었고, 저랑 이제 만나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막 또 구글 글래스가 나왔대, 뭐가 나왔대, 그러면 또 거기서 뭐가 바뀌었을까, 뭐가 또 될 수 있을까, 뭐 아니면 우린 또 주변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또 뭘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이상한 게 나왔는데 또 그러면 친구는 인터넷에 그걸 막 올려요. 그럼 또 사람들이 막 좋아하기도 하고, 가끔은 기업이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대기업 찾아가서 PT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진행을 했었고. 예, 너무 네. 쉽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 고등학교 때 맨날 네. 떡볶이 얘기 이런 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친구가 조금 독특한 친구기도 했고, 뭐 저도 사실 그런 약간 기크한 것들을 좀 좋아하기는 했어서 서로 그런 게 잘 맞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되게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쌓여왔던 것 같아요.
제가 마블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아이언맨이 떠올랐어요. 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사실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예비 창업자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팁이 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물어볼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 사실 치면 뭐 창업에 관련된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네. 나오는데 이게 제가 참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해관계가 좀 안 좋게 관계돼 있으신 분들도 있고 오히려 또 안 좋은 길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소스가 아니라면 기초적인 자료 정도로만 좀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면 이제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네. 아니면 또는 창업을 이미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절차를 밟아가셨거나 아니면 또는 그런 창업 생태계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는 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쉽게 가는 것보다 좀 어렵게 가는 게 얻는 게 더 많은 네.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사실 학창 시절도 굉장히 다이나믹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학창 시절 보내셨나요? 제가 사실 이제 좀 늦게 철이 든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 군대를 이제 가서 수능을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원래 저는 공구학번으로 학교에 입학을 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수능을 다시 봐가지고 13학번으로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좀 늦었고 다른 남들보다는 좀 늦게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것저것 진짜 적극적으로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수업도 막 원래는 전공 뭐 점수 잘 받는 거 사람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냥 뭔가 제목이 재밌어 보이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막 진짜요? 학점에 몇 개 받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단은 다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조금 야 너 재밌다 너 일로 와봐 막 이래가지고 1학년 때부터 연구실에 갑자기 이렇게 끌려가서 네.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또 진행을 했었고 거기서 마침 했던 게 이제 인지공학에 관련된 얘기들이었고 네. 그 인지공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이제 컴퓨터와 어떻게 인터랙션을 할 거고 UI, UX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교육도 조금 VR 가지고 처음으로 해보고 그리고 뭐 인지 재활 치료, 임상 실험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3D 프린터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막 올라오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3D 프린터를 활용한 축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프로젝트화해서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공 분야셨던 건가요? 전공이긴 한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자체는 산업공학과였는데 네. 산업공학에 인간공학이라는 분야가 조그맣게는 있지만 사실 요거에 그렇게 딥하게 저희가 막 밀어붙이는 과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좀 전국적으로 많이 그쪽으로 팠었죠. 저는 헤매셨다고 해서 굉장히 네. 막 술을 드시거나 아, 그러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지점에서 얘기를 조금 드리면 네.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사실은 공군대 13으로 가게 된 것도 게임 때문에 그랬고요. 어떤 게임 때문인가요? 모든 게임을 다 모든 좋아합니다. 게임을.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컴퓨터로 주로 하는 게임들이죠. 컴퓨터나 네. 아니면 뭐 콘솔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다 하는 하시는군요. 게임들 다 좋아했고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게 또 이제 되게 많은 연관들이 되어서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트렌드나 이런 거를 바라볼 때도 네. 그때 했던 경험들이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경험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런 관련 일을 하는 또 대표님들 만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진정한 성덕이시네요. 약간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영화에서 그런 게임 같은 거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나중에 하게 되지 아, 않을까 그럼요. 싶네요. 네. 별로 나중이 아니라 그런가요? 지금도 바로 뭐 보실 수 있는 것들도 아마 있을 거고요. 네. 궁금해요. 언제 이게 현실화될지. 저도 게임을 좋아해서 네,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창업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와 친구가 이렇게 둘이서 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부딪혔고 거기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돌았을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거의 1년 정도를 이제 그렇게 둘이서 돌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저희 보고 중견기업인데 저희를 조금 이렇게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냐면 거기는 중견기업이고 막 상장돼 있고 이러니까 많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면은 금방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해줬는데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되게 힘들었죠, 심적으로는. 네.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너무 객기 부린 거 아닌가. 음. 남들은 다들 하라고 사실 주변에서 그냥 그 정도면 해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은 이제 그 선택을 안 하길 잘했다라고 당연히 그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기 분들 지금도 만나 뵈요. 종종 그 기업에 계신 분들도 만나 뵙고 하는데 그때 잡아갔어야 됐는데 라는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요. 그쵸. 네. 지금 대표 대 대표니까. 맞습니다. 네. 뚝심 있게 잘 지켜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실 게 있을까요?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픈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계획대로 될 리가 없다라는 걸 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안경 형태로 나와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거의 투자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뭔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고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도 많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또 길 수도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또 버티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만큼 단단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진입장벽이 되고 또 다음 단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역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당연히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되지 않는 것들을 대비하는 플랜 B 아니면 나만의 계획들을 따로따로 꼭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께는 플랜 B가 어떤 것인가요? 제 개인적으로의 플랜 B는 네. 사실은 거의 모든 걸 이미 걸었고요. 네. 이제는 제가 플랜 B를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은 네. 하는데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만약에 이제 제가 다른 일들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뭐 계속 이런 기술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창업이면 창업 아니면 기술 개발이면 연구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목표도 궁금한데요. 아, 네. 저희 목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는 저희가 저희 기술을 통해서 인류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을 이렇게 실제와 가상을 명확히 구분된 경계를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바라봤다면 이제 일상과 가상이 이제 항상 합쳐진 식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그걸 위해서 이제 단계적으로는 저희 제품들이 이제 전 세계 가장 큰 회사들 아니면 전 세계에서 주로 쓰이는 제품들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를 이끄는 그런 표준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 가는 게 이제 1차적인 저희의 지금 현재 목표고요. 네. 그 다음에 목표는 사실 고민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예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시는 거네요. 네, 정확하게 네. 말씀을 주셨네요. 네. 네,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하시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좀 궁금해요. 네. 가장 기뻤던 순간 이게 참 어려운데요. 네. 사실 기뻤던 순간이 기쁨만 있었던 적은 잘 없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쁜데 동시에 항상 걱정이 그쵸. 있었고 이렇게 뭔가가 되게 즐거움이 있으면 약간 그에 따른 불안이 또 항상 책임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서 온전히 기쁘기만 했던 순간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근데 다만 저희 걸 보고 감동하시는 분들을 볼 때 이거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정말 조금 많이 뿌듯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덕후들을 기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학창 시절에 사실 산학 관련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움을 사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이 많았고 기업을 어느 시점에서 출발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정확한 감이 없었는데 네. 일단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코칭을 해주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저희를 기업하고 좀 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 네. 저희는 이제 학교에 저는 연구실에 있긴 했지만 사실 연구실 이름을 만난 건 아니고 저 개인이지만 이런 거에 관련된 거에 관심 있는 기업을 알고 계셔서 그런 기업과 또 저희를 엮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하고 이제 엮여서 서로 이제 제안서를 하나 써가지고 정보 네. 과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법인을 처음으로 설립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돈이 없이 이제 친구랑 둘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쿵짝쿵짝 하면서 좀 이렇게 진행했다고 한다면 이제 산학에 좀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과제화 시켜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도 필요하니까 법인도 설립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되게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었어요. 그 뭐 저희 운영 차원에서 이제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막 산학에 보통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뭐 인턴십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좀 지원을 받은 적이 있고 아, 또 저희가 또 기술적으로 궁금하고 좀 어려운데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장비 같은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산학 쪽에서 이런 장비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거나 아니면 이런 기업을 만나 보세요 정도의 이제 코멘트들을 주셨어가지고 저희는 뭐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아이디어 구체화되고 또 현실을 만드는 데 좀 맞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셨네요. 네, 이게 네. 정말 기업들을 처음에 만드셔서 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이 산학 어쨌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그 역량이 있으시니까 그걸로서 되게 많이 채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되게 어려운 길을 택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좀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플랜 B를 항상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든 제품이든 10%는 성공하고 한 90%는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너무 당연한 이치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의 모든 걸 걸고 달리기보다는 마치 그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워즈니악이나 뭐 그 구글 창업자들이나 이분들 모두 다 이렇게 다 어디다 발 하나 걸쳐놓고 있었거든요. 네. 뭐 대학원이든 기업이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10% 먹힌다 싶었을 때 이제 막 달려들기 시작했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도 제가 이 프로젝트가 됐다라고 싶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거를 생각해서 플랜 B를 항상 준비하시고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할지 되게 막막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면 되게 좋겠어요. 그래서 뭐 게임을 예를 들어서 게임 개발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뭐 네. 간단하게는 게임을 즐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게임에 관련된 또 연구도 하실 수도 있고 그 연구를 간단하게 어떻게 소논문이라도 써서 분석을 해보고 뭐 그런 것들 또 공유하는 자리도 가져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또 관계자들에게 눈길을 받게 되면 그런 게 굉장히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나가는 것들을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경험에서 나온 그런 깊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0%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해서 이렇게 이뤄내신 대표님 만나봤는데요. 지금까지 2021 산학협력 엑스포 아나운서 고아림이었습니다.